내가 대표인데 내 멘탈이 너무 약한 것 같아. 구성원들이 뭐 야근을 하고 있는데 나는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뛰어야 된다. 네, 안녕하세요. 소풍벤처스에서 대표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한상엽이라고 합니다. 시간 관리가 저도 진짜 좀 큰 고민인데, 우선 시간 관리를 고민하기 전에 두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가 시간에 대한 감수성이에요. 즉, 보통 일을 하실 때 내가 이 일은 뭐 1시간이면 충분하겠지, 혹은 뭐 이번 미팅은 30분이면 충분하겠지,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일단 그것이 좀 맞는지, 그런 좀 감수성을 갖고 계셔야만 그 시간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주어져도 결국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. 그래서 지금 내가 뭐 대표자로서 어느 부분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지, 혹은 꼭 대표로서만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또 집에 가면 가족 구성원으로서, 또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뭐 친구로서, 이런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시는 역할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간을 쓸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먼저 정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. 좀 이런 작업이 되었다라고 하면 시간을 좀 슬롯으로 나눠서 쓰시기를 권장드리는데요. 일단 하루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뭐 전화, 이메일, 미팅 요청,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상황들에서 이 시간을 부여잡고 시간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전, 오후 뭐 이런 식으로 슬롯을 꼭 나눠서 좀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실 수 있는 좀 링크를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이 글을 함께 보시면서 나는 시간 구성을 좀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해봐야겠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는 창업자인데, 내가 대표인데 내 멘탈이 너무 약한 것 같아, 멘탈이 너무 자주 부서져,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멘탈은 부서지는 겁니다. 그래서 멘탈이 힘들다, 부서졌다, 이런 걸 너무 고민하시기보다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멘탈을 회복할 것인가, 내지는 꾸준한 멘탈을 유지할 것인가. 그러니까 멘탈이 망가진 이후에 다시 멘탈을 끌어올려서 루틴을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갈 것인가,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좀 멘탈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나만의 어떤 루틴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. 뭐 명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심호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, 혹은 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생각을 가다듬는 분도 계시고, 또 어떤 분은 걷는 분도 계시잖아요. 이런 식으로 나만의 좀 루틴을 찾으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. 다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좋은 멘탈을 유지하려면 체력이 중요합니다. 제가 좀 심하게 강조를 드리면, 운동하지 않는 대표치고 오래가는 대표가 없다, 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. 사실 또 운동을 하려면요, 멘탈이 또 필요해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구성원들이 뭐 야근을 하고 있는데 나는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뛰어야 된다? 이건 사실 웬만한 멘탈이 없이 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. 기본적으로 그 신체, 즉 몸의 힘이 떨어지면 마음이 힘듭니다. 그래서 체력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대표님들이 잘 인지하셔서 구성원들에게도 많이 권장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료로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도 좀 제시해 주시고, 그리고 정기적인 좀 면담, 뭐 티타임,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 구성원이 좀 어떤 뭐 상황에서 좀 어떤 마인드, 혹은 어떤 뭐 감정 상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를 좀 계속 봐 주시면서 좀 구성원들이 체력적으로나 혹은 심적으로나 좀 건강한 상태에서, 혹은 멘탈이 무너졌더라도 빠르게 회복해서 그 루틴을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꼭 하셔야 되고요. 뭐 가급적이면 구성원들에게도 건강검진 같은 것들은 꼭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,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드시면 상담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. 특히나 그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좀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도 하시고 많이 권장도 하셔서
이제 구성원들이 대표님을 포함해서 모두 몸도 마음도 좀 건강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좋은 네트워크가 무슨 네트워크인가. 여기서 우리에게 좋다는 것은 사업상에 아마 도움이 되는 것이겠죠. 저는 기본적으로 창업가라면 세 부류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. 첫 번째가 동료 창업자 그룹, 두 번째가 사업 멘토 그룹, 세 번째가 인사이트 그룹입니다. 우선 동료 창업자 그룹은요, 사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나보다 앞서갔든지 이런 창업자 그룹을 주변에 많이 두셔야 되고, 사업상에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혹은 대표로서 느끼는 감정들까지도 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동료 창업자들, 그리고 창업자이지만 내가 좀 멘토로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을 주변에 좀 많이 두셔야 되고요. 이런 분들은 보통은 좀 주변에서 소개를 받든가 아니면 창업 관련 행사나 육성 프로그램 이런 곳들을 통해서 좀 나와 마음이 맞는 동료들이 보인다 이러면은 좀 주저 마시고 좀 연락도 하시고 티타임도 가지시고 이러면서 서로 도움을 좀 주고받는 창업자 그룹을 꼭 만드시면 좋겠고요. 그 두 번째로 사업 멘토 그룹인데요. 사업 멘토 그룹은 우리 사업이 좀 어떤 산업에 기반하고 있거나 업종 업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이나 우리 비즈니스와 관련된 좀 전문가들을 주변에 좀 두셔서 지금 이 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, 혹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좀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좀 풀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좀 정기적으로 좀 받으시기를 권장드리고요. 이런 사업 멘토 그룹들은 재무나 회계, 마케팅, 영업, 개발 등 여러 측면별로 좀 다양한 분들을 좀 사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분들을 좀 어디서 만나느냐 하지만 많은 경우에 진짜 콜드콜, 콜드메일을 보내서 저 이런 일을 하는 분인데 한번 뵙고 자문을 받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전문가들이라면 거절하기보다는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창업 생태계에는 또 Pay It Forward라고 하는 좋은 문화가 있잖아요. 그래서 주저 마시고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보인다 이러면 좀 정기적으로 연락도 하시고 부탁도 드리고, 또 반대로 우리가 도움 드릴 부분이 있다면 도움도 드리고 하면서 관계를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. 끝으로 인사이트 그룹인데요. 이게 우리의 사업과 어떤 직간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우리가 하는 일들이 워낙 혁신적이고 또 창의성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곳곳에, 혹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각들을 하셔야 되고, 그 새로운 생각에서 기반해서 나오는 프로덕트들이 정말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문화예술 이런 영역들이라든가, 혹은 나와 함께 그냥 운동을 하는 운동 친구들, 혹은 아주 가볍게 나와 함께 취미 생활을 함께 하는 이런 그룹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과는 명확한 관계성이 없어 보이지만 함께 했을 때에 내 생각이 열리거나 나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좀 모임도 가시고 또 취미 활동도 좀 이어가시고 주변에서 소개도 받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표님, 위기는 늘 오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위기에 익숙해지시는 것이고요. 아마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텐데 사업을 좀 계속 하시다 보면 조금은 익숙해지실 거예요. 이 위기를 좀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위기들이 세 가지일 것 같아요. 첫 번째가 회사의 공동 창업자나 주요 멤버가 이탈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고, 두 번째는 좀 사업상의 위기,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산업의 트렌드를 읽어내지 못했거나 우리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경쟁자가 나왔거나 하는 위기들이 있을 거고, 끝으로 재무적인 위기가 있을 건데요. 우선 주요 멤버들의 이탈과 관련된 이런 조직적인 위기 혹은 사람과 관련된 위기는요, 사실 대표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속 들여다보실 수밖에 없어요. 그냥 조직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
계속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셔야 되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햇빛도 쐬주고 힘들어하면 다독여주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도 해야 되고 그냥 관심을 계속 갖고 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사업상의 위기는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분기에 한 번 혹은 좀 변화가 좀 느린 산업이라면 최소 반기에 한 번 정도 지금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사업의 시장이 좀 어떻게 가고 있는지, 우리 경쟁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경쟁사의 제품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보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업상의 위기를 좀 계속 캐치하시는 이런 작업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이 끝으로 재무상의 위기는 사실 재무는 흑자도산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회사가 계속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도 재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현금 흐름, 런웨이 이런 측면에 좀 감수성을 가지고 꼭 들여다보시고 주요 숫자들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꼭 숙지하시면서 재무상의 위기가 오기 전에 좀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작업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위기는 많은 경우 기회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위기를 잘 넘기면 그게 바로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동일한 위기가 경쟁사에도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위기들을 계속 어떻게 하면 잘 넘겨갈 것인가 라는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 위기가 곧 기회다. 그리고 이 위기를 잘 넘어보자.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면서 구성원들에게도 좀 동기부여나 잘 다독여 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표님, 우선 창업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성공 확률이 아시다시피 10개 중에 1개도 사실 어렵고 100개 중에 1개 될까요? 이 성공 확률이 낮은 일을 알고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. 저는 그 도전 자체로 정말 대단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마주하시게 될 실패에 너무 좌절하시거나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실패로부터 배워나가는 것이다. 그래서 사실 성공이란 얼마나 더 빨리 실패하는가 혹은 얼마나 더 빨리 실패로부터 배우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. 이 과정에서 부디 좀 즐거움을 찾으셔서 곳곳에 그리고 창업을 해 나가는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그 일상 속에서 부디 즐거움도 찾으시고 해서 이 과정을 너무 고통스럽게 가시기보다는 좀 더 밝고 힘차게 그리고 즐겁게 좀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넥스의 멘탈 관리는 생각 잘 나온다.